에너지에 관한 최근 이슈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을 짚어봅니다. 글로벌 이슈 에너지 법무법인 율촌 수석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요즘에 네. 전 세계를 뒤흔들어 놓는 이분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혹시 네. 예, 맞습니다. 예. 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죠. 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난 4월달에 이제 관세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을 네. 한바탕 이제 흔들어 난리가 놨는데 났습니다. 그 예. 여파가 지금까지 이제 계속되고 있죠. 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5%로 일단은 뭐 타협을 보기는 했습니다만 네. 한미 FTA는 어디로 갔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어쨌건 세계적으로 보면 많은 국가들이 뭐 25에서 30%에 이르는 고율의 관세를 이제 적용받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일부 국가들은 4월 2일 날 트럼프 네네. 대통령이 처음 언급했던 관세보다 더 높은 관세를 적용받게 되면서 지금 좀 오. 충격에 빠진 상태도 빠진 국가들도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그런가요? 우리나라 분들이 좋아하시는 네. 유럽의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는 당초 영국하고 예. 비슷한 10% 정도 관세를 우리가 물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론은 자그마치 39%였습니다. 예. 스위스 내부적으로는 이제 1515년 프랑스와의 전투에서 패배. 이게 사실 스위스 역사에서 보면 이제 흑역사거든요. 네. 그 이후에 가장 큰 패배. 패배다라고 비난하면서 예. 켈러 주터 총리가 이제 위기에 지금 몰리고 있다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위스보다도 사실 네. 정작 큰 타격을 입은 나라는 따로 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어느 나라인지 아시겠습니까? 인도, 그렇죠. 중국, 인도. 예, 예. 예전 한 2년 전만 해도 예. 중국이었는데 이제는 네네. 인도가 정답이죠. 그렇죠. 네. 뭐 인도에 대한 관세 얼마나 부과를 했나요? 미국은 인도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했어요. 이게 이제 사실 인도한테는 엄청난 충격인 게 네. 인도 사람들은 그동안에 이제 인도의 모디 수상이 트럼프와 되게 친하고 막역하고 관계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쭉 해왔기 때문에 네. 우리가 다른 나라 뭐 인접한 경쟁 국가인 뭐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나라보다 훨씬 더 좋은 관세를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이제 해왔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높은 관세를 이제 적용한 것에 대해서 이제 큰 충격에 빠졌고 아하, 모디 총리 같은 경우는 일단 체면이 이제 크게 이제 구겨진 상태죠. 그러네요. 당장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항상 네.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비교하는 대상이 바로 옆 나라인 파키스탄입니다. 아, 네. 그런데 파키스탄은 19%. 그래요? 예. 그런데 인도는 25%. 그러니까 인도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우리가 미국한테는 파키스탄보다 못한 존재야라고 이제 뭔가 불만을 느낄 수밖에 없는 네. 거죠. 또 다른 인접국인 방글라데시에 대해서도 20%를 부과한 것과 비교해 보면 인도가 이 세 나라 중에서 제일 불리한 상황이다라는 점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미국하고는 사이가 좋다고 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맞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를 미국이 끌어안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 인도 뭐 이런 것 때문에 유럽 국가들하고도 사이가 좋았죠. 네네. 그런데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모두 네. 인도와 좋은 관계를 이제 보여주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 지난 2월달에 제일 먼저 이제 백악관을 찾은 외국 정상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네, 모디 네. 총리였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모디 총리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미국의 이제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위대하게. 만들겠다라는 네. 마가와 이제 인도를 위대하게 다시 만들겠다라고 하는 미가가 네. 만나면 메가가 된다. 아.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의 말장난 같은 것을 이제 네. 하면서 분위기를 되게 좋게 만들었어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제 양국은 2030년까지 무역 규모를 2배 늘리겠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매년 한 15%씩 무역 규모를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셈인데 정작 관세 문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네. 노골적으로 인도를 비난하고 고율의 오. 관세를 적용하면서 이제 인도가 큰 충격에 빠진 이제 그러한 상태입니다. 아니 뭐 어떤 점들을 비난했나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에 대해서 되게 조목조목 비판을 네. 이제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도가 미국 상품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인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관세를 이제 부여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콕 찍어가지고 미국산 농산물과 유제품에 대해서는 아예 봉쇄 정책을 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 관세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 평균 관세율 전체 관세를 한번 쭉 평균을 내보면 한 17% 정도 되고요. 농업 부문 같은 경우는 39%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름을 알만한 꽤 큰 나라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나라가 이제 인도였죠.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인도는 또 농업 국가다 보니까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유전자 조작 농산물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수입을 금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산 농산물이 들어가기도 되게 어려웠고 네. 다른 한편으로 보면 또 인도 국민들은 또 비건
기업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유제품 수입은 사실 더더욱이나 이제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다 떠나서 가장 인도를 지금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네네. 것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요. 네, 저희 오늘 세계는에서도 좀 자주 다뤘던 그렇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러시아 원유 예, 문제인 맞습니다.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해서 최근 불만이 이제 높아지고 있고 빨리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끝을 내봐라라고 하는데 그 불똥이 이제 인도한테 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러시아로부터 대량의 원유를 계속 수입하고 있는 거 이거 네. 우리를 대놓고 무시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했는데 네.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이번에 부과된 상호관세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는 25%인데 25%. 이거 말고 추가적인 관세를 더 부과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네네.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기본 25%에 추가로 얼마를 더 얹으면 뭐 네네. 50%가 될 수도 있고 70%가 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동안 뭐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많이 수입했나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까지는 러시아산 원유를 거의 수입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 네.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로 옆에 중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굳이 먼 곳에서 운송비 들어가면서 러시아산 원유를 도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이제 상황이 바뀌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과 서방의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는 이제 저렴하게 국제 시세에 비해서 저렴하게 원유를 판매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저렴해지는 원유가 인도로 대량 이제 유입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지금 거스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이 수입하고 있나요? 인도는 인구가 네. 많다 보니까 원체 많은 양을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인도는 이제 하루에 한 520만 배럴 정도의 석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중에 85%가 수입인데 예. 그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러시아에서 도입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원유를 도입하는 국가가 인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2022년 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기 전만 해도 인도가 수입하는 러시아산 원유는 한 10만 배럴 정도 수준이어서 상당히 네네. 미미했습니다. 한 2.5% 그렇네요. 정도밖에 예. 안 됐어요. 그런데 전쟁이 터지고 한 1년쯤 있으니까 하루 180만 배럴 그러니까 수입량이 한 40% 가까이로 증가를 했고요. 네. 23년 5월에는 이제 215만 배럴까지 증가를 하면서 거의 절반에 네. 육박하기도 했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미국 눈치가 좀 보여서 네. 작년 말 올해 초부터 좀 줄여가지고 한 175만 배럴 정도로 수입하고 있는데 여전히 많은 양을 수입을 하고 있다라고 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급증가했네요. 그렇습니다. 수입량이. 예. 예. 그러면 뭐 러시아 외에서는 뭐 어디에서 주로 들어오나요? 그러니까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까운 이제 중동 중동. 옆에 있으니까 그 동안에 제일 많이 들여오던 나라는 이제 이라크 그리고 사우디 이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네, 이라크 같은 네. 경우는 지금도 한 90만 배럴, 그다음에 사우디에서는 한 70만 배럴 정도 이제 들여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 가격이 저렴해서 들여온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2022년 12월부터 G7 국가 플러스 호주 그리고 유럽연합 등은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 일단 국제적으로 거래는 할 수 있다. 네. 단지 그 가격을 $60 이하일 때만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지금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산 원유 이름이 이제 우랄유라고 이제 보통 네네. 부르는데요. 한때 이제 브렌트산 이제 영국에서 나오는 이제 북해에서 나오는 브렌트유가 이제 한 $90 뭐 이렇게까지 올라갈 때 한 $50 이렇게 거래가 됐어요. 한 $40 이상 저렴하게 거래되기도 했는데 네네. 당연히 이제 이렇게 저렴한 러시아산 원유는 수입하고 싶어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만 그렇죠. 예. 대부분 미국의 이제 2차 제재가 이제 두렵기 때문에 조금씩 스팟으로 이제 구매를 할 때는 있는데 네. 장기적으로 이제 계속 수입하진 않아요. 이러면 이제 미국한테 혼나겠다라고 네, 네, 생각을 네. 하는데 세계에서 두 나라 인도와 중국 이 두 아하. 나라가 미국의 이런 눈총을 무시하고 네. 지금 대량의 원유를 계속 도입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도는 국제 시세에 비해서 한 15% 이상 저렴한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 도입하다 보니까 네네. 여기서 나온 차액만 해도 한 2년에 걸쳐서 130억 달러 정도 됩니다. 무시하기가 그러니까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인도 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짜로 돈을 벌고 네, 있다라고 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수입한 러시안산 원유 뭐 네. 인도에서 다 쓰는 거겠죠? 보통 그렇게들 생각하시는데 예,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원유를 수입해서 뭐 네. 휘발유나 경유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수출하는 나라인데 아. 인도도 이런 나라예요. 네. 인도도 최근에 이제 정유 설비를 대규모로 이제 확충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휘발유 이런 석유류 수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정유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제 시세보다 저렴한 러시아산 원유를 사서 네네. 이거를 휘발유로 만들어서 국제 시세로 오. 팔면 땅 찍고 헤엄치기로 돈을 그러네요. 버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로 휘발유, 경유, 난방유, 항공유 그리고 이제 기타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해서 유럽연합, EU에 수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인도 같은 경우는 이런 휘발유, 경유 같은 석유류 제품이 전체 수출의 한 20% 정도 됩니다. 오. 그러니까 인도의 주요 수출 품목이 뭐냐? 그러면 네네네. 석유류 이렇게 답을 할 수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나마 가공을 해서 뭐 휘발유나 경유를 만들어서 수출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또 일부 물량은 네. 아예 인도산으로 표지가리를 해서 택가리. 예, 원유 상태로 그대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도가 참 많은 이익을 보고 있네요. 예. 그런데 뭐 다른 나라라고 뭐 이런 걸 모르는 바는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다들 이제 좀 제재가 무서워서 좀 눈치를 볼 텐데 네. 인도가 이렇게도 눈치를 보지 않는 뭐 또 다른 이익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익이 예. 있습니다. 일단은 국내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을 계속 해왔던 거죠. 정치적으로요. 예, 인도는 이제 가난한 나라입니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국민들이 굶어 죽지 않고 뭔가 춥게 살지 않도록 그리고 밥을 할 수 있도록 연료 보조금 이런 것들을 지급하고 있는데 네. 이 저렴한 원유를 사용하면 당연히 보조금 지출 규모를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14억 인구한테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단돈 몇 센트라도 줄 수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큰 이제 도움이 되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제로 석유류에 대한 보조금이 이제 감소하다 보니까 모디 총리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이제 취사용 LPG 이 네네. 보급 사업을 연장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게 여기서 이제 나왔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좀 생각해 보니까 아까도 말씀 잠깐 하셨지만 네. 러시아랑 인도가 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 인도까지 이제 수송하는 것도 이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네. 멀어서 그동안에 안 들어왔던 네,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상페테스부르크에서 출항해서 발트해를 지나 대서양을 지나서 다시 지중해로 들어가서 네.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인도양까지. 아이고 멀다 싶은 생각이 그럼 절로 드는 건데. 운송비도 많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운송비도 운송비지만 사실 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석유를 나르는 이제 유조선 대부분이 이제 무보험 상태. 무보험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포차 같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모는데 보험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원래 다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게 의무 당연히 아닌가요? 그렇죠. 당연히 가입해야 되는데 이 러시아는 이제 서방 국가들이 주도하고 있는 해상보험 서비스를 지금 제대로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런 해상보험은 대부분 뭐 영국이라든지 미국의 네. 보험회사들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쉽지 않다 보니까 러시아가 직접 그러면은 다른 나라에서 패선 직전에 낡은 유조선을 지금 다 긁어 모았어요. 수백 척을 긁어 모아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보험도 가입하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험료 빠지니까 더 싸네 좋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만약에 이게 사고가 나면 이건 누가 수습해야 되지? 그렇죠. 라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미국은 이제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지 말라고 계속 압박을 하는데 네. 여기에 이제 인도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정확한 입장은 지금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뭐 보도를 종합을 해보면 네. 정유사들한테 이제 러시아산 원유 도입과 관련해서 이렇게 해라 네. 저렇게 해라라는 지침이나 언급은 내려가 있지 않은데 일단은 뭐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비공식적으로 러시아산 말고 다른 원유를 구배하는 계획을 한번 짜봐라라는 이야기까지는 있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진짜로 러시아산 공급이 막히면 어디서 갖고 올 수 있는지 그러면 그게 물량은 되는지 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 한번 파악해보겠다 정도 제스처는 지금 네. 취하고 있습니다. 뭐 인도가 이렇게 제재를 무시하는 뭐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인도는 예.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네. 약간 좀 뻔뻔하다? 좀 지나치게 당당한 면이 좀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약에 중동산 원유를 다 들여왔으면 네. 세계 유가는 한 배럴당 30달러 올랐다. 이상 올랐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러시아산 사주니까 너희들 저렴하게 쓰고 있다. 그렇게 또 주장할 수 이렇게 있겠네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모디 총리는 어떤 입장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모디 네. 총리는 일단 관세를 이제 막고 나니까 네. 일단은 인도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원유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지금 아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러시아산 원유를 딱 끊기는 어려울 것 같고 물량은 좀 줄어들 것 같다라고 네. 이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미 몇 주 전부터 좀 줄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량은 줄어서 한 뭐 100만 배럴 뭐 이 정도 수준까지 낮출 수는 있는데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도 당장 이거를 대체할 원유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모디 총리도 그냥 고를 외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뭐 언젠간 또 타협점을 찾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긴 한데 이제 네네. 인도는 또 체면 중시형 국가입니다. 네. 전통적으로 제3세계 국가의 형님 노릇을 해오던 나라가 이제 인도죠. 그리고 이제 예. 서방 국가 말을 잘 안 듣는 게 또 자신들의 프라이드예요. 그리고 이제 국내적으로 봤을 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대한 농업 인구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 요구를 그냥 막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농업시장 개방해라. 네. 그런데 이러면 인도 농민들 굶어 죽습니다. 아, 정말로. 그렇군요. 예. 더더군다나 이제 이 적대국인 파키스탄에 대해서는 트럼프 예. 대통령이 이런저런 좋은 이야기, 칭찬 이런 걸 계속 하고 있죠. 관세도 낮춰주고. 예, 거기다가 이제 뭐 브릭스에 가입한 국가들은 뭐 10%더 물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모디 총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만약에 밀리면 나는 정치적 생명이 끝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물러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럼 모디 총리도 계속해서 또 강경하게 대응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네요. 일단은 말로 때우고 아마 넘어가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이 또 중심에 있는 러시아는 어떤 입장일까요? 러시아는 뭐 특별한 언급은 안 하는데 사실 네. 러시아는 인도가 되게 중요한 고객이에요. 원유도 그렇죠. 많이 사주고 네네. 그다음에 러시아산 무기도 많이 사주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인도가 미국산 무기를 많이 이제 살려고 네. 이런저런 고민을 하는 게 되게 좀 신경이 쓰였는데 차라리 미국이 이렇게 나오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참 관세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정말 트럼프가 인도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물릴지 아니면 네. 인도가 정말 끝까지 무시하고 갈지 등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변수들이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게 중국에 맞서기 위해서 정말 세상에 둘도 없이 친한 척 하던 두 나라가 그러니까요. 또 이렇게 대립하는 것을 보면 국제사회에서는 영원한 우방도 그렇습니다. 영원한 적도 없다라는 네.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우리나라도 이제 또 세부 협상이 남았으니까요. 그렇죠. 또 여러 가지로 국제 지켜봐야죠. 정서를 지켜보면서 또 우리나라는 어떻게 진행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이슈 에너지, 트럼프의 관세 압박에도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 무엇인지 오늘 알아봤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수석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페리코모의 It's Impossible 전해드리면서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